네, 오장에서도 낙폭을 좀처럼 줄여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1.5%가량, 코스닥이 2%가 넘게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월요일 2시 50분 구간에 현재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실 텐데, 코스피 현재 구간 2660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장의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고 있죠. 그저 횡보세 이렇게 쭉 나타나고 있는데요. 2660선에서 움직이는 가운데서 현재 구간은 2663 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팔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외국인 쪽에서는 거의 6천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도 4천억 원 가까이 매도가 뚜렷하게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좀 사들이고 있죠. 개인은 9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뚜렷하게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죠. 일단은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볼 텐데 가장 크게 떨어지는 업종 보시면 섬유 의복 업종이 참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늘장 6%가 넘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6.26% 하락 중인 구간인데요. 대표 종목인 FNF부터 급락세를 보이면서 신저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된 업종 지수 큰 폭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의료 정밀도 4%가 넘게 큰 폭의 하락입니다. 4.32% 내려가고 있죠. 진단키트주인 ST바이오센서를 필두로 모조리 하락세를 보이면서 업종지수 크게 떨어지고 있고요. 자, 그 뒤를 이어서 운수 창고가 3% 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계와 서비스 업종지수까지 2.4% 안팎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실 텐데 오르는 업종이 거의 없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시장에서 강한 쪽은 단연 음식료품 업종입니다. 0.74% 이쪽만 뚜렷하게 상승하는 모습이죠. 식품주들이 여기저기서 급등세 또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이 업종 지수가 홀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그나마 시장에서 시장 대비 상승하는 업종 비금속 광물이었습니다만 상승폭 다 줄여놨습니다. 현재 구간 변동폭 없는 수준이고요. 그래도 다만 하락은 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그 뒤를 이어서 운송 장비와 종이 목재 업종이 0.3%대 나란히 밀리고 있고 전기 가스는 0.1% 가까이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는 대로 확연하게 파란불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먼저 보실 텐데 반도체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자, 삼성전자 보시면 오늘도 신저가 기록할까 좀 위태로운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전장 대비 현재 구간 1% 가까이 좀 떨어지고 있죠. 66,300원과 400원 수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낙폭은 역시나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가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10만 8천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술주도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2차전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전 거래일과 좀 비슷합니다. 양상이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은 여전히 소폭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1% 못 미치는 하락 구간 나타나고 있죠. 43만 2,500원입니다. 자, 그런데 삼성 SDI가 역시나 오늘장에서도 더 큰 폭의 낙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전장 대비 거의 3% 가까이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아가는 구간인데요. 58만 원에 턱걸이하는 모습, 58만 원을 잠깐 이탈을 하는 구간도 확인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은 오늘장에서 뚜렷한 강세죠. 1%가 넘게 오릅니다. 전장이 좀 많이 휘청했기 때문에 잠시 반등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49만 2천 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이오 쪽에서도 보시면 나란히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 1% 딱 떨어지고 있죠. 79만 3천 원이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셀트리온도 좀 더 떨어지는 모습인데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전장 대비 2% 가까이 떨어지는 구간인데요. 현재 구간 15만 6천 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인터넷주들도 보시면 역시나 부진하죠. 특히 네이버가 1분기 실적 쇼크로 인해서 52주 신저가까지 오늘장 기록이 됩니다. 낙폭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데 네이버는 거의 4%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낙폭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죠. 현재 구간 29만 원을 이탈해서 28만 9천 원 수준이고요. 카카오도 2%가 넘게 떨어집니다. 9만 원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자동차를 보시면 현대차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이 현대차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좀 크게 뛰었다는 소식에 자동차는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확연하게 좋습니다. 현대차부터 보시죠. 현대차는 2%가 넘게 상승입니다. 상승폭을 조금 더 더해가는 모습이죠. 18만 4천 원에서 거래가
거래가 되고 있고, 아래쪽에 기아도 일단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그래도 현대차보다 좀 덜합니다. 기아는 0.5%가량 상승하면서 8만 원 조금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철강 대장인 포스코 홀딩스는 하락하는 흐름인데 낙폭이 좀 제법 있죠. 포스코 홀딩스가 3% 가까이 떨어집니다. 28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은행주들은 금리 인상 기대감에 전거래일 좀 상승이 나타나줬었는데 오늘 장에서는 조금 엇갈립니다. KB금융이 2.5%대 뚜렷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는 구간이죠. 42,200원에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거래소의 특징주는 팜유 관련주들입니다. 이렇게 묶여가는 경우가 사실 별로 없는데 이슈가 한 가지 나왔죠. 세계 최대의 팜유 생산국인 인도네시아 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지류 가격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오는 28일부터 팜유 등의 원료 물질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겠다. 바로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팜유라고 하면 일단은 식용유에 대표적으로 쓰이게 되고요. 과자나 라면 같이 이렇게 가공식품에도 만들 때 사용이 되니까 식료품의 물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감에 따라서 이 직접적인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인 식용유 관련주죠. 샘표와 샘표식품, 이 두 종목 급등세 보여줍니다. 특히 샘표는 상한가까지 도달하고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도 72,100원에서 그대로 거래가 되고 있고, 샘표식품은 고점 대비 좀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13%대 급등세고요. 자, 그리고 팜유 관련 유통을 담당하는 신송홀딩스, 이 종목도 상한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지에서 팜 오일의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라는 것이 부각이 됩니다. 바로 대상홀딩스인데요. 이 관련주들, 대상홀딩스 우선주 상한가죠. 대상우선주와 대상홀딩스 본주까지 해서 이렇게 뚜렷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대상우선주와 대상홀딩스는 고점 대비 상승폭은 좀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팜유를 원료로 하는 바이오 디젤을 판매하고 있는 JC케미칼, 이 종목도 상한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현재 13,0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뚜렷하게 하락 구간 계속해서 5장에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5장의 낙폭을 그래도 좀 줄여주나 싶은 움직임도 살짝 나왔습니다만 그대로 다시 낙폭 더 커졌습니다. 현재 구간은 900포인트를 조금 넘어서고 있죠. 90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팔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1,500억 원 가까이 매도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도 1,2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됩니다. 역시나 개인만이 홀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자, 개인 쪽에서는 3,1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먼저 2차전지부터 보실 텐데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양극재 종목들이 오늘은 좀 정반대입니다. 에코프로 BM과 LNF가 크게 좀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LNF의 낙폭이 굉장합니다. 에코프로 BM부터 보시면 3% 넘게 떨어지고 있죠. 이쪽도 낙폭이 상당합니다만 LNF는 무려 8% 가까이 떨어집니다. 5장으로 올수록 점점 더 낙폭이 강해지는 모습이죠. 낙폭이 깊어지면서 현재는 22만 6천 원도 좀 위태로운 구간에 놓여 있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상대적으로 전해질 종목인 첨보가 오늘 장에서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빨간불 켜면서 시총 순위도 상당히 좀 높였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또 하락 전환이 좀 됐습니다. 0.7% 그래도 소폭 밀리는 가운데서 27만 3,1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보시면요, 요새 뭐 계속 부진하죠. 특히나 오늘 장에서는 셀트리온 형제들이 낙폭이 제법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가 넘게 떨어지고 있고요. 57,500원입니다.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로 4%대 낙폭을 보여주면서 83,3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반대로 HLB 쪽에서는 그래도 시장 대비 상당히 선방해 줍니다. HLB는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죠. 29,250원이고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알테오젠도 사실 비슷한 모습입니다. HLB에서 알테오젠도 상당히 시장 대비 그래도 선방해주고 있죠. 0.7% 소폭 밀리면서 53,800원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게임주들 확인해 보시면요. 게임주들 요새 계속 좀 안 좋습니다. 펄어비스부터 보시면요. 2% 넘게 떨어지고 있죠.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인 모습. 이런 가운데서 아래쪽에 위메이드도 나란히 2%대 밀리면서 8만 원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를 보시면 이쪽에서는 방향성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노공업이 일단 1%대 내림세 17만 9천 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아래쪽에 반대로 LX세미콘은 소폭 상승 중이죠. 0.4% 오르면서
하락하면서 14만 4,2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디어 콘텐츠 쪽에 보시면 이쪽도 사실 뭐 방향이 좀 달리 하는 모습이죠. CJ ENM이 2% 넘게 내리는 가운데서 스튜디오 드래곤은 강보합입니다. 87,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관심은 역시나 온통 식품주들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거래소에서도 팜유 관련된 이슈로 엮인 종목들 전해드렸는데 이 코스닥까지 가리지 않고 그동안 강했던 식품주들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 살펴보시면요, 사료 비료 관련된 종목들이죠. 대유와 조비 이런 종목들 거의 5% 안팎의 상승이고요. 이지홀딩스 같은 종목은 15%가 넘게 급등세를 보여줍니다. 6,000원을 넘어서고 있고요. 자, 그리고 6개주들 가운데서도 팜스토리 장 후반 들어서 그 상승폭을 훨씬 더 더해가고 있습니다. 상한가까지 조금 전에 진입했고요. 4,000원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니커와 하림도 조금 상승하고 있지만 상승폭은 다소 줄었고요. 이런 가운데 수산 관련주 쪽에서도 사조 대림이나 사조 시푸드 이런 쪽의 한성기업까지도 뚜렷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하지만 반면에 기존 가장 강했던 한일사료와 현대사료 바로 이런 종목들 쪽에서는 오늘 차익 실현이 좀 나옵니다. 한일사료도 소폭 밀려가는 구간이고 현대사료는 특히 10%가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물 6월물 보겠습니다. 선물 보시면요, 전장 대비 1.5%대 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구간 348.95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 보시면요, 외국인이 많이 좀 팝니다. 6,600계약 이상 매도 우위고요. 기관 쪽에서는 반대로 5,600계약 정도 매수가 더 많은 가운데서 개인 쪽에서도 400계약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전해드렸습니다.